뭐 우리 집 강아지도 안 물어가지고 아무도 그 주식을 사려고 엄두를 안 내. 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기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샤부작 작업을 지대로 해가지고 빵 치고 올릴 때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투사의 주식으로 부자되기 성투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닥을 활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큰 수익을 만드는 냄비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냄비 전략으로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계속 이해가 좀 되실 거고요. 주방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냄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주방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냄비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바닥을 활용한 냄비 전략, 그래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은 강의에 들어갈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가의 바닥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주가의 바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했느냐 이거죠. 주가의 바닥을 도대체 왜 찾은 거냐? 주가의 바닥을 왜 확인한 것이냐 이건데요. 주가의 바닥을 확인한 이유는 뭐죠? 현재 시점에서부터 얼마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주가의 바닥이라는 것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시점, 그 자리가 주가의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남은 건 뭐예요? 올라가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주식이 과연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목표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 그 자체는 뭐가 되겠어요? 큰 수익의 조건이죠. 10% 상승할 것 같아, 50% 상승할 것 같아, 100% 상승할 것 같아, 뭐 1000% 상승할 것 같아. 자, 1000% 상승한다라는 목표치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 수익의 조건이 일단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목적은 내가 얼마만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한 시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목적, 또 다른 거 보면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 그 기대 수익률 강의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해드린 강의 두 번째 거에 있죠. 초보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큰 수익을 놓친다, 뭐 그런 식의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이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주가가 상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인데, 기대 수익률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내용이 조금 세분화돼서 들어왔을 겁니다. 자, 현재의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뭐 단 1%라도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또 뭐 완전히 하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단기간적으로 변동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리스크는 일단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주가는 리스크가 일단 존재하는 것인데, 그 존재하는 리스크와 기대 수익, 즉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그 수익률이 서로 비교가 됐을 때 리스크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다라면 우리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걸까요?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시기가 바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려갈 수 있겠지만 하락 제한폭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가 빠져봤자 마이너스 10%지 뭐, 이런 정도의 배짱 찍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받아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50%고 100%고 200%고 1000%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즉 바닥에서부터 상승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크다라면 10% 정도 리스크 정도야 내가 감안해 보지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대 수익률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목적은요,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한 이 주식이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을 통해서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요, 이전 강의 막 찾아보시면은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요. 자, 바닥 확인의 목적 한 가지 더 볼게요. 주가의 바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최저 시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는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리스크는 굉장히 작아진 상태예요. 대신에 기대할 수 있는, 얻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가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의 바닥을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고요. 앞서서 우리가 주가의 바닥은 어떤 위치인지, 어떠한 형태인지를 공부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뭐요? 큰 수익을 얻어내기 위해서다. 그죠? 자, 그럼 이 바닥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바닥은 총 3단계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뭐 지나가는 아이도 알 수 있어요. 야, 바닥은 어떻게 형성되냐? 그러면 다 대답해요. 네, 우리 집 멍멍이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바닥의 3단계 형성입니다. 네, 멍멍! 네. 자, 어떻게 형성되냐면 써놨죠, 이미. 하락과 바닥, 그리고 상승으로 형성이 됩니다. 당연 얘기예요. 주가는 계속 내려가야지만이 바닥이라는 곳에 가까워지고, 바닥이라는 것이 나올 때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주가는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하락, 바닥, 상승의 3단계, 3포인트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형성 기간은 연결되고 비례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락에 대한 기간과 바닥에 대한 기간은 서로 연관이 있어요. 또 바닥이 형성되는 기간과 상승하는 기간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승하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성이 되는 기간은 서로 연결고리가 있고요. 서로 간에 비례하고 있다. 길면 길다. 짧으면 짧다. 하락이 짧으면 바닥도 짧고 상승도 짧다. 하락이 길면 바닥도 길고 상승도 길다. 자, 여기까지 일단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주식이 더 좋을까요? 하락의 기간이 길다면 좋은 주식일까요? 아니면 하락의 기간이 짧다면 좋은 주식일까요? 네,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락이 길면 바닥도 길고 상승도 길다. 하락이 짧다면 바닥도 짧고 상승도 짧다. 상승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돼요? 수익이 많이 나오겠죠. 상승 기간이 짧으면요, 상승 기간이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상승 포인트가 짧게 되면은 먹을 만한 수익이 단기간에 후다닥 끝나버리기 때문에 많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바닥의 형성 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온 주식, 정말 지독하게 내려온 주식들, 그런 주식들 막 진짜 개도 안 물어가는 주식이라고 그러죠. 네, 어떨 때는 개 같은 주식이라고 욕도 나옵니다. 욕 나오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바로 좋은 주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락의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정말 개 같은 주식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주식들은 뭐 우리 집 강아지도 안 물어가죠. 아무도 그 주식을 살려고 엄두를 안 내. 예,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기간도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바닥을 잡아가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샤부작 작업을 지들이 해가지고 빵 치고 올릴 때 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락 기간이, 그 긴 하락 기간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하락 기간을 이미 다 형성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이구, 많이 내려왔네, 고생 많았겠네,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냄비 전략, 오늘의 그 강의의 핵심 주제로 갈 수 있는 이 냄비 전략의 조건을 좀 알아보게 되면은요, 냄비 전략은요, 부제가 뭐였죠? 큰 수익을 만드는 냄비 전략입니다. 큰 수익을 만드는, 바닥을 활용한 냄비 전략. 자, 큰 수익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야 되겠죠. 아주 크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외바닥이나 쌍바닥 같은 경우는 냄비 전략에 잘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냄비 전략은요, 큰 시세의 노림수, 즉 역헤드앤 숄더와 다중 바닥에 대한 포인트에서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뭐 외바닥이나 쌍바닥에서도
그냥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들보다는 역헤드 숄더와 다중바닥, 즉 정상적인 추세, 하락이 길게 만들어지고 바닥이 길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의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시세를 그리기 위해서 편안하게 접근하기 위한 포인트로 역헤드 숄더와 다중바닥을 이용하시는 전략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냄비 전략에 대한 포인트를 결정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뭐 역헤드 숄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중바닥도 좋고 뭐 경우에 따라서 외바닥이나 쌍바닥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각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변곡점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의 변곡점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변곡점이죠. 그러면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황상 하락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바닥, 횡보겠죠. 그래서 하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만드는 징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외바닥이든 쌍바닥이든 다중바닥이든 역헤드 숄더든 뭐든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바닥을 잡아가게 됩니다. 그 변곡점 위치, 만약에 그 변곡점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팔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하락 시점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그 변곡점에서는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횡보가 막 진행이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횡보가 진행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역배열 상황이 진행되면서 그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겠죠. 그 상태에서 주가가 멈추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일정 구간을 계속 유지해 준다 그러면 이평선이 나중에서 쫙 모이게 돼요. 이평선이 나중에 쫙 모이게 되면 그 모이는 시점이 어떤 위치가 되냐면 바로 변곡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위치가 됐을 경우에 대체적으로 주가가 살짝 쿵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런 위치에서 대체적으로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 횡보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선 모여서 움직임을 시작할 때 그럴 때가 변곡점, 상승 추세의 전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본다면 이제 상승 추세가 막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요. 매도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겠죠. 상승 추세가 변곡이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잘 올라가던 주식이 어느 날 상승이 딱 멈춰. 갑자기 이평선이 역배로 전환이 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번 강의가 이제 이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요. 각 시점의 대응, 하락 시점, 바닥 시점, 상승 시점에서의 대응은 항상 언제요? 변곡점이 나오는 마지막에 대응하라. 네. 대신에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보다는 관망, 바닥 시점에서는 관망보다는 매수, 상승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 각 시점에서 대응하는 방법들을 내가 숙지해 놓고 이제 차트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